뵙다가 또 여기서 뵈니까 또 보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7월 24일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해양경찰청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렇게 취임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취임사는 언론에 좀 배포를 해주시고, 우리 해양수산부 내 공지 같은 거 올리는 데가 있죠. 거기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취임사는 그렇게 좀 가름을 하고요. 제가 평상시에 가져왔던 생각들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취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했는데 24번째 장관이죠. 23분의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마 여기를 거쳐갔었을 텐데, 이 23분의 장관님들 중에서는 아마도 물과 기름처럼 지내다 가신 분도 있을 테고, 언제 왔다 갔지? 그런 느낌의 장관도 있었을 테고, 야, 두 분 다시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장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울러서 야, 참 그 사람 참 괜찮았다. 정말 괜찮은 장관이었다. 이런 분도 계셨을 테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실적과 성과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내고 가셨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 장관님도 계셨을 겁니다. 저는 과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실적과 성과도 많이 낸 사람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 전재수가 좀 미우시죠? 안 밉습니까? 서울에 있다가 12년 동안 세종에 둥지 틀고 이제 좀 자리 잡아가지고 안정적으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 좀 안정적으로 좀 기반이 잡혀가지고 집을 사신 분도 계실 테고, 또 부부 공무원이 돼가지고 이 세종의 틀을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서울서 세종 내려가라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또 부산 가락한다. 이거 제가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야, 이거 날벼락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재수 저 사람은 내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이야기 한마디 해보지 않았고, 알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좀 밉다. 좀 미운 사람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종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대통령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것은 제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결단을 하신 것은 닥쳐오는 일만 해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최적화된 형태로 조합을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잠재성장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1%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완만하게 하강하는 것이 아니고 급격하게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일극체제,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이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서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 있다면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북극 항로에서 찾았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해양수산부다. 그래서 상징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출근하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퇴근하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이들에게는 아빠, 엄마로서, 남편, 부인으로서, 부모님에게는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으로서는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이 3터는 어떻게 할 거냐?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정주 여건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들 전학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주택 문제는, 거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윤병철 노조위원장님 뵙고 단식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좀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식을 해제를 하셨는데, 윤병철 위원장님께서 제게 몇 가지 우리 해수부 공직자분들의 사례를 제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저라도 그렇겠습니다. 그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제가 아마 내일부터 업무를 하게 되면 엄청 바쁠 겁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머리를 맞대 나가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 사례들이 있고 우주청 이전 사례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 끌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고 선점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하필 왜 부산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항만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조선 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부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이 조선벨트는 세계 최강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 인프라는 또 어떻습니까? 270개 가까이 되는 컨테이너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항만 연결성 기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이 세계 4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산, 울산, 경남의 배후 지역에는 수출 산업단지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자동차 석유화학, 부산, 울산, 경남의 조선산업, 포항의 철강산업, 그리고 창원의 기계, 첨단산업, 방위산업까지 배후단지에 많은 수출용 산업단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인프라도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국립부산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같은 이런 대학의 조선해양 관련 학과들이, 수상 관련 학과들도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인재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항만, 조선, 해운, 산업, 인재 인프라까지 부산을 중심으로 이 동남권에 잘 포진되어 있는데 그동안 각계약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사실상 사법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그리고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남투자은행까지 우리가 집적시켜가지고 그동안 각계약진하던 이 산업과 모든 인프라들을 전부 집적해가지고 극단적이고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대한민국이 한반도 남단에 서울 수도권을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한반도 남단의 이 서울 수도권을 저는 해양 수도권이라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성장 엔진 하나를 가지고 위태롭게 날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엔진을 이 동남권에서 해양 수도권을 통해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한다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극항로 얼음이 언제 녹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러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없이 어떻게 러시아 연안의 북극항로를 간단 말이에요. 기항지도 없는 러시아에 그 새롭게 열리는 바닷길에 과연 상업적 가치가 있겠느냐, 경제적 가치가 있겠느냐,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겠느냐,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얼음이 녹고 있고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고 있고 이 새로운 바닷길이 열릴 때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재편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은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무려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를 대표하는 상사는 환경 문제 때문에 북극항로 우리 돈이 많이 이윤이 남더라도 그쪽 북극항로 길은 이용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쉐빙선 컨테이너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5척에 달하는 쉐빙선 구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물길을 열리는 것에 대해서 전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 북극항로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남단, 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경쟁하고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주도적 위치, 그렇게 해서 북극항로를 선점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이 대한민국 남단에 가가지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정부 5년 내려가가지고 5년 뒤에 정권 바뀌면은 해양수산부 또 세종으로 가는 거 아니냐. 천만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이전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있을 때 기보신도 본사 통합한다고, 본점을 통합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부실채권이 한 8천억 있어가지고 그거를 일반 회계로 다 털어주고 기보신보 통합해라. 그러면은 그 부실채권 정부 재정으로 다 털겠다. 난리가 났죠. 전부 찬성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통폐합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보신보의 본점이 하나는 대구에 있고 하나는 부산에 있고, 대구 시민들, 부산 시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부산으로 해양수산부가 내려갔는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다시 다른 데로 옮긴다.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킨다. 해양수산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을 시킨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는 통폐합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정부조직 개편한답시고 융복합시대라는 명분으로 해양수산부를 여기저기 통폐합하는 그런 논의가 실제 이번 대선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으로 내려가면 이 해양수산부는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영원한 부처로서 다른 부처는 다 통폐합이 되거나 기능과 역할이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해양수산부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구강 내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를 도대체 해양수도권에서 누가 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양수산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공직자 여러분, 제가 장관직을 그만두고 떠나는 날에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실적과 성과도 많이 된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보태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의 전진기지 해양수도권을 만드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따른 그 고충, 불편함, 힘듦, 장관실은 열려 있을 것입니다. 제 핸드폰도 다 공개하십시오. 저에게 개별적인 고충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제가 팔 걷어붙이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해양수산부의 공직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의 공직자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국국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쇄빙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